네, 안녕하세요. 저는 TS아그로의 이영기입니다. 오늘은 8월 21일이고요. 지금 강원도 안반대기라는 곳에 나와 있습니다. 이곳은 고랭지 배추를 재배하는 주 산지고요. 오늘은 배추를 좀 보러 왔는데 겸사겸사 해서 영상도 같이 찍고 있습니다. 배추라는 게 작형이 크게 네 가지로 나뉘거든요. 봄 배추, 여름 배추, 그리고 가을 김장 배추, 월동 겨울 배추. 해남이 굉장히 유명하죠. 이렇게 네 가지 작형으로 나뉘는데 배추 작형이 이렇게 네 가지로 나뉘는 이유는 배추의 생리적 특징 때문입니다. 배추가 가장 잘 자라는 생육 저온 자체가 20도 전후고요. 그리고 안에 속이 차는 단계죠. 결구라고 하는데 이 결구가 가장 잘 되는 온도가 15도에서 16도입니다. 그래서 이 온도에 맞춰서 재배를 하다 보니까 이렇게 4개의 작형으로 나뉘어지게 된 거고요. 봄배추 같은 경우는 전국적으로 다 재배를 합니다. 봄에는 그 온도가 맞아 떨어지기 때문에 재배를 하는 것이고요. 그리고 여름 배추 같은 경우는 일반 내륙 같은 경우는 30도, 35도까지 지금 올라가고 있는데 재배가 불가능해요. 그렇다 보니까는 굉장히 높은 고도에서 고도가 높아질수록 온도가 떨어지기 때문에 높은 고도에서 재배를 하고 있는 거고요. 그래서 여름 배추는 강원도가 굉장히 유명하죠. 지금 그 중에서도 가장 유명한 안반대기와 오늘은 매봉산 두 군데를 볼 건데 여기가 굉장히 오지예요. 여러분들 따로 뭐 관광 목적이나 아니면 구경하러 오시려면은 시간이 굉장히 많이 걸리시고 힘드신데 제가 오늘 안반대기 구경을 시켜드릴 것이고요. 그리고 시간이 되면 매봉산도 넘어가서 볼 거고, 강원도도 아까 제가 생육 정원을 말씀드렸는데 지금 온도가 여기 지금 안반대기 온도는 현재 22도입니다. 아마 내륙보다는 5도 이상이 아마 낮을 거예요. 근데 이곳도 굉장히 온도가 많이 올라가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문제가 생기다 보니까 아마 여름에 많이 경험을 해보셨을 거예요. 배추값이 폭등해서 중국에서 대량으로 수입을 하고 뭐 김장 배추값이 큰일 났다, 문제가 된다, 뭐 배추가 부족하다, 이런 현상이 벌어진 게 그렇게 오래되지는 않았습니다. 이제 한 5년? 한 7년 정도 됐는데 그 이유가 강원도도 온도가 굉장히 높습니다. 어제까지만 해도 뭐 30도 가까이 올라갔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굉장히 많은 문제가 생기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이 문제를 좀 해결하려고, 왜냐하면 해결을 해야 돼요. 더 이상 물러날 곳이 없습니다. 북한에 가서 개마고원 가서 재배를 해야 되는데 그렇게 해서는 불가능한 상황이다 보니까 여기가 마지노선이거든요, 강원도가. 예, 무조건 여름에 강원도에서 배추를 생산을 해야지만 공급을 해드릴 수 있는데 그거 말고는 방법이 없기 때문에 이제 연구를 하고 있는 중이고요. 일단은 고온에 굉장히 강한 품종을 개발하는 게 첫 번째고요. 두 번째로는 이제 재배 방식 자체가 좀 많이 바뀌어야 돼요. 강원도는 이따가 제가 영상을 보여드리겠지만 돌산입니다. 바위라든가 돌이 굉장히 많고요. 이 상태에서 이제 재배를 하고 있고, 그리고 모래 땅이에요. 산이다 보니까 마사 땅이라고 불리는데 비분이 저장이 안 됩니다. 그래서 비료가 쭉쭉쭉쭉 빠져나가다 보니 비료를 굉장히 초반에 많이 찝니다. 그래서 밑거름 퇴비라든가 유박이라든가 비료를 왕창 넣고 배추를 정식하고, 예전에는 온도가 낮았으니까 저온에서 비료를 먹고 이제 활착을 하고 배추가 커 나갔는데 지금은 온도가 너무 올라가다 보니까 그게 잘 안 돼요. 문제가 엄청 생기죠. 온도가 높으니까는 배추는 따뜻하고 살기 좋네 하고 잘 커요. 근데 너무 잘 커요. 그렇다 보니까 여름 8월 달이 돼서 본격적으로 장마가 끝나고 온도가 올라가기 시작하면은 얘가 비만이 돼버린 상태로 이제 자빠진다 그러는데 다 물러지고 썩고 하면서 문제가 생기는 거죠. 그래서 예전보다 이 고랭주에서 생산되는 배추량이 굉장히 많이 줄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배추값이 이렇게 올라가고 있는 거고요. 이거에 대해서 이제 대책을 세워야 돼서 그 대책으로 저희가 스마트 시비를 이용을 해서 배추를 밑거름으로 사용해서 재배를 하고 있는데 굉장히 잘 됐습니다. 이따가 영상도 보여드릴 거지만은 다른 것과 차이가 어떻게 나는지, 그리고 이 배추를 어떻게 키워야 잘 키울 수 있는지 한번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예. 여기가 바로 안반대기입니다. 쭉 보여드릴게요. 여기가 다 배추밭이고요. 전체 면적은 200만 평이 좀 넘는 걸로 제가 알고 있어요. 여기 같은 경우는 지금 현재 한 2주? 10일 정도면은 이제 전체적으로 다 수확이 들어가고요. 보시면은 저 앞쪽에는 노랗게 된 부분 보이죠? 거기가 화면엔 잘 안 나오는데 이미 수확이 진행되고 있는 곳입니다. 그리고 요 앞에는 아마도 제가 보기에 한 2주 정도 걸릴 것 같고요. 저 앞에 노랗게 된 데 있는데 저기는 선충 아니면 아마 바이러스 쪽일 겁니다. 병에 걸려가지고 많이 재배가 망가졌죠.
예. 여기 같은 경우도 한 10일 이내로 다 작업이 들어갈 것 같고요. 예. 저 위에도 작업을 하고 있네요. 작년 같은 경우는 굉장히 배추가 많이 망가졌었는데 올해는 그래도 상태가 많이 좋아 보입니다. 요 배추밭 지나가다 잠깐 봤는데요. 중간에 보시면 노릇노릇하게 이제 노랑병이 온 게 보이는데 이게 선충에 의한 제가 보기엔 뿌리옥처럼 보이고요. 이번 지금 비가 태풍이 올라오면서 비가 조금 오고 있는데 이번에 비가 그치고 아마 온도가 확 올라가게 되면 여기는 제가 보기에는 50%도 수확이 힘들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토양 관리가 굉장히 중요한 것이고 그리고 비료 관리가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예전처럼 그렇게 많은 비료를 줘서 초기에 세력을 확 잡고 통을 크게 키우는 것만은 능사가 아닌 것 같아요. 지금은 기후 자체가 바뀌었기 때문에 비료를 천천히 꾸준히 먹게 해서 조금 작더라도 안전하게 좀 단단하게 키우는 게 더 나을 것 같거든요. 그래서 그 방법을 연구하는 중입니다. 이번에 저희 스마트 CB를 이용해서 재배한 곳으로 왔고요.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여기 배추밭 같은 경우는 재배 방식이 초기 생육은 일반 재배보다 조금 느립니다. 그리고 생육 기간도 약간 길고요. 하지만 덩치를 많이 키우지 않았어요. 그 이유가 이 고랭지 배추도 굉장히 고온이 되기 때문에 그랬던 거고요. 그럼 한번 배추밭 전경을 한번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여기가 배추밭 전경인데요. 아마 이번 주 내로 수확이 들어가지 않을까 싶습니다. 5일에서 한 10일 정도면 수확이 들어갈 예정이고요. 보시다시피 약간은 아까 봤던 배추보다는 크기는 작지만 굉장히 좀 단단하고 엽색도도 조금 더 연할 겁니다. 하지만 배추는 상한 데 없이 굉장히 좋은 상태고요. 이 정도면 거의 뭐 100% 다 수확이 된다고 봐야겠죠. 망가지는 거 하나도 없고. 예. 여기가 저희 거 500kg짜리 톤백으로 사용했는데 여기는 밭의 일부고 나머지 밭이 저 끝에까지 이어져 있습니다. 예. 배추 참 좋네요. 가격 지금 굉장히 좋은데 이 정도면은 고랭지 배추에서는 굉장히 잘 됐다고 볼 수 있거든요. 지금 보면은 골과 골 사이가 비어 있는데 저기 다른 데 가면은 워낙 크게 키우기 때문에 이 골과 골 사이가 거의 보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했는데 배추는 작지만 망가지는 게 하나도 없이 조금 작고 단단하게 생육 기간을 좀 더 길게 늘려서 천천히 갈 수 있도록 만들어 준 게 이번 방법이겠습니다. 아직까지 종자는 기존의 고랭지 배추에서 이용하던 일반적인 품종을 그대로 사용했고요. 다만 비료의 시비 방법이라든가 관리 방법만 약간 이 고온에 맞춰서 재배한 방식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색이나 이런 거를 비교를 하기 위해서 요 기준에서 여기는 저희 걸 사용하지 않은 다른 밭입니다. 그리고 이쪽이 이제 저희 거를 사용한 밭인데 멀리서 봤을 때 모르겠지만 아까 영상하고 비교를 해보시면은 상태를 보세요. 예. 이게 화학 비료를 굉장히 세게 주고 초기 생육을 잡기 위해서 강하게 줬다가 지금 엽색도 거의 뭐 보시면은 시커멓다시피 합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계속적으로 재배를 하고 있어서 이런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서 방법을 바꿔본 것이고요. 예. 네, 이틀 동안 이렇게 삼척, 정선, 태백, 강릉까지 해서 배추밭을 돌아봤는데요. 여러 군데서 영상을 찍고 같이 합치다 보니까 아마 요점 정리가 잘 안 될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정리를 해드리자면 배추는 변한 게 한 개도 없는데 우리나라 기후가 굉장히 많이 변했다는 거고요. 이 변화에 맞춰서 재배하는 방식이 바뀌어야 되는데 강원도 특성상 모래땅이고 잘 씻겨 내려가다 보니까 비료를 굉장히 많이 써주고 정식할 때 당시가 저온이다 보니까 화학 비료를 많이 써줬습니다. 근데 이 방식이 이제 잘못됐다는 거죠. 왜냐하면은 온도가 그만큼 올라가고 생육 조건이 바뀌었기 때문에. 그래서 바꿔준 방식이
유기농업자재, 저희 스마트 12 여기 이제 표기될 텐데 스마트 12를 이용을 해서 천천히 꾸준하게 먹을 수 있도록 바뀌어줬고요. 그렇다 보니까 초기에 생육은 왕성하진 않아요. 하지만 천천히 커가는 거죠. 그리고 가장 힘든 고온기가 됐을 때, 장마 이후 고온기가 됐을 때 버티는 힘이, 덩치가 이만한 뚱뚱해진 애가 더 잘 버티냐, 아니면 이렇게 알차게 단단하게 큰 애가 더 잘 버티냐의 차이인데, 저희는 이렇게 단단하게 잘 버티는 애들을 만들었고요. 후기에 추비를 이용하거나 아니면 영양제를 이용해서 결국에는 이 덩치도 같이 잡아주는 방식을 택했습니다. 그래서 아까 영상을 보셨다시피 제가 4개 지역을 돌아봤는데, 제가 본 데 중에서는 저희 스마트 12를 사용한 곳이 가장 농사가 저는 잘 됐다고 판단을 하고 있고요. 제가 생각했던 방식이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 농가 같은 경우는 500kg짜리 톤백을 사용을 했습니다. 저희가 원래는 20kg짜리 포장으로 해서 판매를 하는데 500kg짜리 톤백을 사용한 이유는 일단 영농비 절감에 있고요. 트랙터에 500에서 600kg 정도를 담아서 비료 살포를 하기 때문에 거기에 맞춰서 500kg짜리 톤백으로 이용했고요. 제품 원료가 들어와서 제품을 생산해서 포장을 하고 그리고 랩핑을 하고 밑에 팔레트까지 내고 하면은 비용이 굉장히 많이 들어갑니다. 그 인건비와 공장 가동비부터 시작해가지고. 그래서 저희는 톤백으로 아예 판매를 하는 게 20kg짜리 포장으로 따졌을 때 거의 한 5,000원 가까이 할인을 해줘도 저희는 동일한 가격 구조가 나오거든요. 그래서 사용하시는 입장에서는 500kg짜리가 좋다, 더 저렴하게 공급을 해드린 거고요. 올해 한 3,000개 정도가 공급이 됐는데 내년도에는 한 4배 가까이 늘어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봄 배추를 키우시던, 가을 배추를 키우시던, 여름 배추를 키우시던, 제가 앞서 보여드렸던 동일한 증상이 아마 많이 나타날 거예요. 왜냐하면 기후가 변했기 때문에. 그래서 여기에 맞춰서 재배 방식을 바꿔주는 게 좋고요. 제가 말씀드린 대로 저희 스마트 12 같은 경우는 100% 유기농업 자재고, 유기농업 자재가 저희 등록 자체가 토양 개량 및 작물 생육용으로 등록이 되어 있는데, 들어가게 되면은 미생물도 많이 활성화 시켜줘서 토양 개량도 되는 건 물론이고요. 그리고 이제 생육적으로도 화학 비료처럼 초기에 빠르게 나오지는 않지만 천천히 지속적으로 30일, 45일 가까이 이제 비분을 유지시켜주기 때문에 굉장히 건강하고 안정적으로 키울 수 있게 도움을 주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기후가, 온도가 올라가고 고온기가 되면은 재배 방식을 이런 식으로 바꿔주는 게 저는 개인적으로는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여기에 맞춰서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예, 저희 스마트 12 혹시 구입이라든가 내년도 아니면 가을에 농사를 지으실 때 필요하신 분들이 있으면 하단에 댓글에다가 링크를 남겨드릴 테니까요. 구입을 원하시는 분이 있으면 연락을 주시면 저희가 바로 직원들이 방문을 하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